QQQ, QLD, TQQQ 투자자에게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구간은 1억을 모은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1억까지는 절약과 저축으로도 어떻게든 갈 수 있지만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구간은 단순히 아껴서 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계좌를 키우는 사람과 계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갈립니다. QQQ를 들고 있는 분들, QLD를 들고 있는 분들, TQQQ를 들고 있는 분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수익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1억을 모은 뒤 그 돈을 어떻게 투자로 옮기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불려서 5억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부드럽게 우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모으면 1억이 되고 조금 더 모으면 2억이 되고 그렇게 3억, 4억, 5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자산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산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제자리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한 계단 올라갑니다. 또 한동안 답답하게 멈춰 있다가 다시 한 계단 올라갑니다. 1억을 모으기까지 4년이 걸렸고 5억을 모으기까지 8년이 걸렸고 10억까지 10년이 걸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 1억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1억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다음 4억은 전혀 다른 속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뒤 QQQ, QLD, TQQQ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1억을 모으자마자 갑자기 자신감이 폭발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돈을 모을 줄 안다. 나는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 이 생각으로 QLD와 TQQQ 비중을 갑자기 키웁니다. 그런데 1억을 모으는 능력과 1억을 지키면서 5억으로 불리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1억까지는 버는 힘과 아끼는 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억 이후부터는 배치하는 힘, 기다리는 힘, 손실을 견디는 힘,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돈을 역할별로 나누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부 QQQ에 넣을 돈인지, QLD로 속도를 낼 돈인지, TQQQ로 큰 변동성을 감당할 돈인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순간 계좌는 투자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1억에서 5억으로 가는 사람은 돈을 막 굴리지 않습니다. 돈의 역할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핵심 자산은 QQQ처럼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으로 둡니다. 중심을 잡는 돈입니다. 이 돈은 오늘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10년 뒤에도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장 속도를 붙이는 돈은 QLD처럼 가져갑니다. 이 돈은 계좌를 빠르게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절대 내 인생 전체를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TQQQ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TQQQ는 계좌를 폭발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멘탈을 먼저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QQQ는 인생 역전용 몰빵 자산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1억 계좌는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 좋을 때는 QQQ도 오르고 QLD도 더 오르고 TQQQ는 미친 듯이 뜁니다. 그때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번 줄 압니다.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은 상승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2022년, 2023년 같은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계좌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수익금이 사라지고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로 찍히는 순간 그때 내 전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QQQ만 들고 있어도 힘든데 QLD와 TQQQ 비중이 높으면 그 고통은 훨씬 커집니다. 어제까지 3천만원 수익이던 계좌가 어느 순간 손실 5천만원처럼 보이면 사람은 매수 버튼을 못 누릅니다. 머리로는 더 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이 안 나갑니다. 계좌를 열기도 싫고 뉴스를 보기도 싫고 누가 주식 이야기를 꺼내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락장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내가 QQQ는 어디까지 버틸 것인지, QLD는 어느 구간에서만 늘릴 것인지, TQQQ는 전체 계좌의 몇 %까지만 허용할 것인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감정으로 팝니다. 기준 있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구조를 봅니다. 1억에서 5억으로 가는 길은 결국 이 차이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떨어질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억이 있으면 지금 바로 QLD나 TQQQ를 많이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간다는 말은 큰 리스크를 함께 들고 간다는 뜻입니다. 1억을 QLD와 TQQQ에 3개 넣는 건 계좌를 키울 수 있는 선택입니다. 동시에 내 생활과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이후에는 공격보다 구조가 먼저라고 봅니다.
공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떨어졌을 때 내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돈은 많이 넣었는데 현금이 없고 QLD와 TQQQ 비중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고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손실 구간에 팔아야 한다면 그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 실패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큰 돈 쓸 일이 생깁니다. 집을 사야 할 수도 있고 가족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직이나 육아나 병원비처럼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계좌가 고점이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시장은 하락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합니다. 손실인 걸 알면서도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이후 투자자는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생활비, 비상금, 현금, 장기 투자금, 공격 투자금을 나눠야 합니다. QQQ는 오래 가져갈 돈인지, QLD는 21선과 조정 구간에서만 늘릴 돈인지, TQQQ는 깊은 하락 때 제한적으로 넣을 돈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있으면 계좌가 흔들려도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분이 없으면 계좌보다 내가 먼저 흔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의 말 듣고 사는 주식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사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말이 넘칩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용해집니다. 사라고 말한 사람은 팔 시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내 계좌와 내 불안뿐입니다. QQQ,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사면 하락장에서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왜 QQQ를 들고 있는지, 왜 QLD 비중을 이 정도로 잡았는지, 왜 TQQQ를 이 구간에서만 쓰는지 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산 사람은 가격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가격이 흔들려도 계획을 다시 봅니다. 저는 1억에서 5억으로 가는 계좌에는 3가지 등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쉽게 팔지 않을 핵심 자산입니다. 이건 계좌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가속 자산입니다. 이건 QLD처럼 비중과 타이밍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만 짧고 강하게 쓰는 전술 자산입니다. 이건 TQQQ처럼 잘 쓰면 강하지만 잘못 쓰면 계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매수할 때도 덜 흔들립니다. 전부 좋아 보인다고 전부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삽니다. 오래 가져갈 돈인지, 속도를 붙일 돈인지, 짧게 기회를 볼 돈인지 그걸 먼저 정합니다. 이게 돈을 모으는 사람과 돈을 불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억을 모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억까지 가는 사람은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달 아끼고 월급을 모으고 부수입을 만들고 그 돈을 다시 투자로 옮기는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쇼핑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산 배치표에 맞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장 좋을 때는 들뜨지 않고 장 나쁠 때는 도망가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는 억지로 손실 매도하지 않도록 미리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이게 1억 이후의 진짜 투자입니다. 지금 내 계좌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처음 1억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1억이 제대로 배치되면 다음 1억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을 버틴 돈, 조정장에서 다시 들어간 돈, 상승장에서 욕심을 줄인 돈, 생활비 때문에 팔지 않도록 지킨 돈, 이런 것들이 쌓여서 5억이 됩니다. QQQ는 계좌의 중심을 잡아주고 QLD는 계좌의 속도를 붙여주고 TQQQ는 기회 구간에서 폭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를 아무 기준 없이 섞으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를, 언제, 왜,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1억을 모았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5억까지 살아남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크게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구조를 만들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생기면 QQQ, QLD, TQQQ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내 자산 시스템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계좌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5억까지 갈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1억을 모은 사람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불릴 차례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기준을 만들고 계좌를 역할별로 나누고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세요. 1억 이후의 투자는 돈 싸움이 아니라 멘탈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멘탈은 의지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티는 겁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점검하세요. 내 계좌는 욕심으로 짜여 있는지 아니면 5억까지 가기 위한 구조로 짜여 있는지. 이 차이가 결국 1억에서 멈추는 사람과 5억까지 가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